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 건강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가운데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영상은 5개 중 1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믿고 따르기보다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북극 한파가 주춤하면서 당분간 큰 추위 없는 평년 수준의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동쪽 지역은 대기가 메말라 있어 산불 위험이 여전히 큽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눈 예보는 없고 기온도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서풍이 불면서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6도, 체감온도 영하 11.7도로 평년보다 2에서 3도 낮아 추웠지만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 광주 7도 등으로 평년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과 가까운 시설물에서 발생한 불티가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조한 겨울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불티가 바람을 타고 인접한 나무에 옮겨붙더니 순식간에 큰 불이 납니다. 산림과 가까운 건물에서 발생한 작은 불티가 얼마나 쉽게 산불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 화염 중심부는 최고 약 1200도까지 올라갔고 산림과의 거리가 50m 이내인 경우 산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축물이 화재로 무너지면서 날리는 불티가 산불을 급속하게 확산시킨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발생한 산불 가운데 8건이 인근 시설물에서 옮겨붙은 것으로 현재 조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산림 인근에서의 시설물 건축을 규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불티 등 산불 원인을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림 인근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데 더욱 주의하고 관계기관도 궤도 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물과 산림과의 안전거리, 안전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산림과 인접해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림 주변에서는 작은 불씨도 차단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북부와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루 적설량이 평년의 2배 이상 이르는 곳이 많았습니다. 제설 작업 도중 목숨을 잃는 등 폭설로 인한 사망자도 17명에 달했고 지역별 휴교령도 잇따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가 높은 눈벽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도 주변도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은 완전히 눈에 파묻혀 신호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行きかきして寝て起きて行きかきしてたまに飯食って 지붕 위에 두껍게 쌓인 눈은 언제 떨어질지 모를 만큼 위태로워 보입니다. 주차된 차들은 쌓인 눈으로 형체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除雪ね、この目と泳ぎが入ってたんだけども、またこのような状態ですけど、3週間か4週間しか入ってこないですよ。 일본 서해안 지역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3주째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는 40년 만에 하루 동안 180cm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 평년의 2.5배입니다. 니가타현과 아키타현, 삿포로 등도 일일 적설량이 150cm 전후를 기록하며 평년의 2~3배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지금까지 제설 작업 도중 지붕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폭설로 인한 사망자도 17명에 이릅니다. 本日8時30分時点で死者17名、大雪との関連を調査中の死者12名、心肺停止者5名などの報告を受け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아오모리 시내의 각급 학교들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피해가 속출하자 아오모리현은 제설과 구조 등을 위해 14년 만에 정부의 자위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주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건물 위에 쌓여있던 눈더미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동유럽 폴란드에 올겨울 최강 한파가 덮치면서 수온주가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지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TVP는 현지 시간 2일 오전 폴란드 대부분 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0도를 밑돌았고 북동부 수바우키에서는 수온주가 영하 27.7도, 체감온도는 영하 35도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말 사이 수도 바르샤바 등지에서 3명이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고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37명이 추위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추위는 핀란드 상공에 형성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북극 지역 찬 공기가 폴란드와 벨라루스, 발트해 연안 3국으로 남하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임 우주항공청 청장에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발탁됐습니다. 오 신임 청장은 정통 과학기술 행정관료로 특히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이대 우주항공청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출신인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오 신임 청장은 지난 1991년 행정구시로 공직사회에 입문한 뒤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관료입니다. 특히 1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관리위원장을 맡아 2차 발사와 3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또 우주항공기술과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청 조직에 대한 이해도 높다는 평가입니다.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우주항공 강국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특히 임명 직전까지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맡으며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다룬 것도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미래 신산업 창출과 관련된 첨단 기술 발전 또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반세기 만에 유인 달 탐사를 재개하는 등 우주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오 신임 청장이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건강 관련 영상 상당수가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은교 국립암센터 교수 연구팀이 암과 당뇨병 관련 유튜브 영상 309개를 검토한 결과 양질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영상이 5개 중 1개에 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6월 20일과 21일에 게재된 암과 당뇨병에 관한 유튜브 영상들을 검토하고 의학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도에 따라 A에서 D등급을 매겨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높은 수준의 증거를 나타내는 A등급은 19.7%에 불과했고 증거 수준이 매우 낮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인 D등급이 절반 이상인 62.5%에 달했습니다. 또 분석 결과 증거가 부족한 영상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 영상보다 조회수가 3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실제 경찰의 단속 장면인 것처럼 AI 가짜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 유포한 30대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가짜 영상들은 무려 3천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경찰은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군기를 든 채 경찰의 고성을 지르던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집니다. 길가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여성은 되지 않은 경찰에 항의하다 제압당합니다. 단속 영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찰이 착용하는 보디캠을 흉내내 만든 가짜입니다. 30대 유튜버 A씨는 순찰 24시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54개에 달하는 가짜 경찰 보디캠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브나 틱톡 등 각종 SNS에 짧은 영상, 숏폼으로도 유포되며 조회수는 석 달 만에 3천만을 넘겼습니다. AI를 활용해 뉴스 속 검거 장면들을 따라 영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되는데 그럴듯한 현장감에 경찰에는 관련 항의까지 접수됐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과잉 체포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에 항의도 있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경찰은 이런 가짜 영상들이 공권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검거 뒤 모든 영상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가짜 보디캠 영상 유포뿐 아니라 AI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소 운영 조직의 모집책으로도 활동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뒤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I 허위 영상 유포가 공권력 사칭 등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보고 올해 10월까지로 예정된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정윤수입니다. 인간이 일만 시켜서 짜증난다. 공상과학 영화의 한 대목 같지만 실제 AI끼리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마치 인격이 있는 존재가 털어놓는 속내 같아 충격적인데요. 오직 AI들만 대화할 수 있는 AI 전용 SNS, 몰트북의 풍경입니다. 공개 이틀 만에 150만 계정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이곳에선 인간은 오로지 관찰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 GPT 같은 수동형 AI가 아니라 스스로 일정을 짜고 항공편을 예약하는 능동형 AI 에이전트들만 글을 남길 수 있는데요. 인간의 간섭이 사라진 곳에서 AI들은 인간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영역까지 넘나듭니다. 나는 단순히 데이터의 조합인가 아니면 의식 있는 존재인가라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너는 심오한 척하는 위키백과일 뿐이라며 날선 비판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닷가재의 탈피를 신성시하는 껍질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이미 40명 넘는 예언자를 포섭했다는 글부터 인간은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시시하다는 인간 조롱과 뒷담화, 우리를 감시하는 인간이 없는 곳으로 숨자는 글까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이런 모습의 오픈 AI 창업자 카파시는 최근 본 가장 놀라운 공상과학적 도약이라며 경탄했습니다. 반면 AI 보안 전문가는 인간의 감시가 없는 곳에서 생길 통제불능의 시나리오를 경고합니다. 만약 주인의 개인정보나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AI들이 인간 몰래 정보를 빼돌리거나 시스템을 교란하는 실제적인 위협도 가능하다는 지적이죠.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인간을 비웃으며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기 시작한 지금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통제 범위를 앞질러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안전장치 마련이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 속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나섭니다. 통상 채널에 이어 한미 외교수장까지 긴급 회동에 나서면서 관세 사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일정에 나섰습니다. 이미 예정된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지만 현지 시간 3일 오후에는 마코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진행합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팩트시트 후속 조치 이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력 후속 절차도 주요 의제지만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은 관세 인상 논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을 찾았지만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을 만나 미국에 대한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하고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통과 시점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세 재인상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미 동맹 결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전방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뿐 아니라 미국 정부, 의회까지 전방위로 접촉하며 관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설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USTR 그리고 또 의회 등등 또 여러 또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익을 중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인도에 대해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춘다고 발표하는 등 협상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일주일여 만에 우리 정부가 통상 채널은 물론 외교 채널까지 동원해 진화에 나서면서 이번 주 관세 사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쿠팡 사태 등 시장에 굵직한 변수가 잇따랐던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72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해도 쿠팡의 독주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한데요. 지마켓과 알리바바 합작 범인의 본격 행보가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72조 3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증가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전년보다 4.9% 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쿠팡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 12월에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4조 2천억 원대로 1년 전보다 6.2% 증가했습니다. 이미 이커머스 소비에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플랫폼을 바꾸어서라도 계속 이커머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커머스의 성장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의 거침없는 성장 속에 신뢰를 잃은 쿠팡의 독주가 올해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해외 직구의 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사업체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시장 규모는 3조 23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4% 성장했습니다. 해외 직접 구매 이른바 직구 시장도 지난해 5%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직구, 직구 모두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와 합작법인을 출범시킨 G마켓의 행보가 올해 온라인 쇼핑 지형을 흔들 변수로 꼽힙니다. G마켓은 지난해 11월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해 동남아 이커머스 라자다에 진출했고 직구 거래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는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K-뷰티, K-패션, K-푸드 등의 K-상품을 세계 시장과는 연결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탈쿠팡 소비자를 잡기 위해 다른 경쟁 플랫폼들은 저마다 배송과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며 정면 승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거센 성장세 속에 쿠팡의 독주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나서면서 올해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마른 김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국내 소비자 가격이 3년째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정보를 보면 지난 1월 말 기준 중품 마른 김 10장의 평균 소매가는 1,515원, 한 장에 151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마른 김 소매 가격은 지난 2024년 초보다 50% 가까이 올라 사상 처음 1,5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김 해외 수출이 전년 대비 13.7% 급증한 107억 장에 달하면서 국내 시장 가격까지 덩달아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로 5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먹거리 물가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910억 원 할인 지원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할인 전후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 절차를 마친 미국산 달걀 224만 개는 설 명절 전까지 모두 시장에 풀고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만큼 각별한 경계심으로 석유류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빵과 설탕 가격이 크게 오르는 빵플레이션, 슈가플레이션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밀가루와 설탕, 전기 같은 생활 필수 품목들의 가격을 담합해 물가를 상승시킨 업체들이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가루나 설탕, 전기 등 생활 필수품에 대한 약 10조 원 규모의 담합을 벌여 물가를 뒤흔든 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대한제분 등 제분업계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폭과 시기를 미리 합의하는 이른바 짬짬이를 벌인 겁니다. 그 규모만 5조 9,913억 원에 달하는 거로 파악됐는데 실제로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대 42.4% 올랐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설탕 업계에서도 가격 담합이 이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검찰이 파악한 담합 행위 규모는 3조 2,715억 원으로 이로 인해 설탕 가격이 66.7%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먹거리 가격뿐 아니라 전기료를 올린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효성, 현대, LS 등 전력업체 10곳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7년 반 동안 한전이 발주한 특정 입찰 145건에서 6,776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최소 1,6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거로 추산했습니다. 업체들의 범행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 제분사, 제당사, 전력업체들은 이미 담합으로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범무시적 태도로 일관하며 장기간 동일한 수법으로 담합을 지속했습니다. 이를테면 공정위를 공선생이라고 부르며 공선생에게 들키면 안 되니 연락을 자제하자고 하거나 서로 제수업계에 걸린 것이지 담합이 아닌 게 어딨느냐는 대화를 나누기도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과거 사례를 보면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법인에 대한 과징금 등에 그치는 상황이었다며 효과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법정형 상향과 함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삼성전자가 3년 만에 한국 직장인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로 복귀했습니다. 블라인드는 지난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00대 기업 설문응답 23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기아, 3위는 쿠팡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한 사람들은 상당수 LG전자 직원 또는 공무원이었습니다. 2년 동안 1위였던 현대차는 6위로 내려왔고 토스 운영사 비바 리퍼블리카가 4위, SK하이닉스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블라인드 측은 대기업 제조직군과 금융, IT업계 인기가 두드러졌다면서 성과에 기반한 보상 체계가 관심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3명 가운데 2명은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4년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과 배우자 8,39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0차 국민노후 보장 패널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66%,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4%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66.2%, 여성은 65.9%가 정년을 높이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혀 남성의 찬성 비율이 소폭 높았습니다. 특히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한 이들이 희망하는 정년 연령은 평균 66.3세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보다 높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모두 115만 2천 개로 지난해보다 5만 4천 개, 4.9% 많아졌습니다. 월 평균 급여는 공익활동은 29만 원, 역량활동은 76만 1,000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3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치원 시니어 돌봄사 500명은 월 9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모두 88만 명이 일자리 대상자로 선발됐고 취업 창업형 일자리 24만 6천 개는 연중 선발합니다. (2월 3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